부산의 이슈를 파헤치는 비하인드 썰벤저스가 뭉쳤다. 부산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썰벤저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아, 왜 갑자기 말을 하고 그래요? 아니 썰벤저스는 뭐야 또? 썰벤저스? 인사도 하기 전에 이 투덜투덜하신 모습이 뭐 이게- 불만이 굉장히 아니, 많으신 것 기자는 같아요. 궁금할 때 바로바로 두 물어봐요. 사이가 오늘 안 좋아요. 일단, 오늘 그래요. 분위기가 별로 안 좋네요. 비하인드 네. 썰을 풀어보는 어벤져스. 어벤져스. 어벤져스 다들 아시죠? 저 안 봤는데. 영화를 안 봐서 안 봐도 아는 건 알잖아. 제목만. 네, 그러니까. 어벤져스. 아니, 안 보시는 분들이 있군요. 제가 SF 영화를 안 봐요. 아, SF는 안 보시고 차 기자는 저는 주로 뽀로로 이런 거. 까투리 이런 거. 까투리 잡. 까투리. 그 있어요. 꼬리 잡아 하나 이런 있어요. 거. 작가님이 여기다가 우리 출연진들의 캐릭터에 좀 비슷하게끔 우리 하나하나씩 좀 작성을 네. 해주셨는데 전혀 진행을 할 수가 없네. 진행하면 돼. 지금 다 영화 얘기잖아. 우리 김한식 기자는 알고 계시나요? 알죠. 우리 둘이라도 하죠. 그리고. 보진 않았는데 알아. 네. 나 와칸다 포에버. 캐릭터는. 블랙팬서? 그래요. 아,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부산 기자에게 본격적인 이슈를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차수정 기자가 준비를 했죠? 요즘 정말 전국이 이 문제로 떠들썩합니다. 네. 물, 부산의 맑은 물, 어디까지 믿을 수 있나? 수돗물 유충 때문에 전국의 정수장, 배수장 다 점검하고 환경부 네, 나서서 맞아요. 지금 대대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부산시가 보면 동천 범람부터 해가지고 네. 네. 지금 유충에다가 부산 경남 지역이 전반적으로 난리 상황이에요. 좀 전국적으로 굉장히 떠들썩한 이 유충 관련인데 부산에서도 신고 건수가 굉장히 늘었더라고요. 부산 지역엔 22일 기준으로 49건의 수돗물 관련 유충 민원이 접수돼 전날보다 30건이 늘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한 2건에 불과했던 유충 신고 건수가 인천 수돗물 유충 발견 소식에 급증한 겁니다. 환경부에서 전국의 정수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부산 지역 정수장에서는 유충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 부산시와 상수도 사업본부의 부산 지역 배수지 점검에서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상수도 사업본부는 가정 내 싱크대나 세면대 하수구, 아파트 저수조 등에서 유충이 유입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사업본부는 수도관로 세척 횟수를 늘리고 노후된 수도관 교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천의 정수장에서 유충이 발견된 곳은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인 활성탄 여과지, 물에 남은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데 주기적인 세척이 중요한 시설입니다. 상수도 사업본부는 부산 지역 정수장에 대해서 역세척 주기를 5일에서 3, 4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보는 내내 찝찝하고 좀 불편하고. 그렇죠. 좀 그러네. 그러니까 왠지 유충이 나온 그런 수돗물을 마셨을 것만 같은 그런 막연한 불안감이 있죠, 사실은. 그렇죠. 그것 때문에 더 네.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좀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막 관련 물품들이 막 불티나게 팔리고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좀 수돗물을 못 믿으니까. 보면 마스크, 필터, 손세정제 등등 이제 공통점으로 봤을 때 참 무섭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이게 정수장에서 유입된 건 아니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원인인지. 네. 이게 이제 민원이 급증한 이유는 수도권에서 시작된 그 유충 발견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시민들의 인식이 이제 조금 바뀐 거죠. 아, 혹시 우리 수돗물에도 뭐 유충이 이제 나온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언론 통해서 워낙 보도가 되다 보니까 그렇죠. 신고 건수가 좀 급격히 늘어난 것도 있는 것 같고요. 환경부에서 정수장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했는데 뭐 인천 같은 경우에는 정수장 몇 군데에서 실제로 유충이 발견이 됐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없었습니다. 네, 정수장에서는 유충이 발견되지 않았고 가정집 하수구 또 배수구에서 지금 유입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또 워낙 장마철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습하고 이렇다 보니까 저수조에서 좀 불결한 그런 환경이 유지가 되면서 좀 유입이 될 수 있는 하수구나 이런 거를 통해서 그래서 수돗물의 기인에서 유충은 발견되지 않았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주민들로서는 수돗물 유충 사태가 터지고 나니까 좀
더 우리 집은 더 이상이 없을까라고 좀 더 자세히 보게 되고. 맞아요. 그 나태주 시인이 그 시 있잖아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너도 그렇다. 자세히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네. 자세히 보니 유충이- 보인다. 네, 너는 유충이 유충. 보인다. 맞아요. 이게 유충인지 아닌지는 그게 나중에 판단이 예, 예. 되겠지만. 전국에도 지금 다 이런 상황이 있는데 부산의 수돗물을 믿을 수 있을까? 네, 이런 걱정이 이제 되고 있기 때문에 부산시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단 활성탄 여과제라고 해서 여기 세척이 계속 이루어져야지 이물질이나 벌레나 이런 것들이 유입이 안 걸러주는 되는데 역할을 하는. 그렇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원수가 부산보다는 좋기 때문에 그래서 20일에 한 번씩 세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척을 자주 안 한 거죠. 근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5일 정도 그 주기적으로 세척을 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주기가 5일 정도. 그런데 시에서 이제 내놓은 거는 조금 더 주기를 단축시켜서 3, 4일에 한 번은 하겠다. 네. 그래서 절대 이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정수장에서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만큼 낙동강물이 더럽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낙동강에 최근에 나오는 이제 발암 물질들이 몇 네, 가지 맞아요. 있더라고요. 예. 저도 사실은 이 유해 물질들 뭐 이런 정수 관련 것들 한 3, 4년째 보고 있는데 네. 일사다이옥세인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과보라 화합물 이런 게 있고 가바펜틴이라는 게 또 있어요. 이런 거 어려워요. 가바펜틴은 사실은 발암 물질보다는 의학 물질인데 이게 정수장을 거치면서 독성 물질로 변질이 돼가지고 이 물질이 이제 낙동강 상류 안동호에서 묽은메리 취수장까지 주르륵 내려오면서 광범위하게 검출돼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 문제는 기준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근데 답답한 게 뭐 어떻게 대체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 부산 시민들의 그렇죠, 식수원으로 맞아요. 하는 게 낙동강 표류수라고 하던데 지금 부산 시민들은 낙동강 물의 이 90% 이상을 의존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어떤 취수를 중단시킨다 그러면 물 다 안 나오잖아요. 2018년도에 경북 구미 산업단지 내에서도 이 발암 물질이 이제 배출이 됐을 때는 낙동강 말고도 다른 식수원이 있기 때문에 좀 뭐 수돗물 공급을 이제 차단시켰다가 선제적 취수가 가능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부산은 어떤 대안이 없는 거예요, 현재까지. 그러니까 지금 해동 수원지 하나 놓고서는 영역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제 나온 얘기가 난감댐을 해서 해보겠다는 건데 이제 난감댐을 해서 어찌 해보겠다는 건 또 다른 환경 파괴를 얘기하거든요. 지리산을 어떻게 환경 훼손을 해서 해보겠다는 얘기가 되다 보니까 이제 환경단체들이 또 이제 반대를 해야 되고 경남 쪽에서 이제 또 서부 경남 쪽에서는 또 반대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 식수도 없는데 왜 너희가 부산에서 돈 준다 해도 싫다. 네네. 우리 식수도 지키기 바쁘다. 이렇게 되는 거죠. 환경단체들도 매번 이런 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앞에서 집회를 하고 시위를 하면서 맞아요. 문제점을 개선해달라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런데 뭐 반짝 뭔가 좀 대책이 나오는가 싶더니 또 지나고 나면은 계속 네. 같은 사례가 반복이 된단 말이죠. 맞아요. 낙동강 물 관리 주체도 부산 시민들의 90%가 식수를 하고 있으면은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물 깨끗하게 해달라고 개선도 요구하고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나 봐요. 이게. 맞아요. 부산 시민들이 낙동강 물에 의존을 하고 있지만 이 물관리 낙동강 관련해서는 낙동강 유역 환경청에서 이제 관할을 하는데 또 창원에 있어요. 맞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경남 환경단체에서 어쨌든 뭐 낙동강이 부산 그리고 경남의 식수원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낙동강 유역 그 환경청에 가서 퍼포먼스를 벌였더라고요. 내가 청장 나와 청장 이런 거를 국민들을 먹어도 가만히 있나 이 말이야 어? 이 나쁜 이런 거를 좀 국민들을 먹으라 그래 이 이거 어? 이 말이야 붉은 녹조로 지금 이제 영남 시민과 흰수마자가 저렇게 피해를 보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인연과 함께 이제 퍼포먼스 형태이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이런 물을 마시고 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걸 오는 걸 미리 알고 정문은 닫아놨다. 그러니까 아무도 뭐 나오는 사람도 없고 환경단체 사람들만 맞아요. 밖에 있었어요. 이게 내용상 웃으면 안 되는데
아 정말 이게 심각한 거예요. 정말 저도. 우리가 마시는 물이 네. 그런 정도라는 거. 그 고도의 정수 과정을 거치겠지만 그런 물들을 정수를 해서 이 시민들이 마시고 있다는 거, 사용하고 있다는 거는 좀 맑은 물을 만들기 위한 요구와 노력들은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돼 왔는데 맞아요. 뭐 사실 체감하기 좀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나마 민간 차원에서 이런 요구들을 많이 했다는데 저는 좀 점수를 주고 싶은 게 네. 환경단체가 매번 어쨌든 집회가 좀 과격한 시위가 됐든 아니면 성명서 발표가 됐든 맞아요. 여러모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산시나 그런 행정에서의 변화도 좀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최근에도 그 낙동강 수질 개선 관련한 토론회도 열기도 했었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관에서 어떤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건데 좀 답답한 게 시민단체 위주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좀 속도가 더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부산에 맑은 물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예, 맞아요. 얼마 전에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한 뭐 관련 법 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수정하고 좀 보완하는 내용으로 이제 나왔거든요. 이게 근데 이런 토론회도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사실은.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2002년에 낙동강 수계법 이제 제정됐어요. 이제 이게 특히 환경단체들이 굉장히 노력을 해서 됐죠. 이게 1991년에 이제 경북구미에 페놀 사태가 있었죠. 예, 네네. 예. 페놀 원액이 30만 톤이 그냥 낙동강에 대량 유출된 게 있었습니다. 이제 환경부 장관이 아예 구속이 됐고 예. 공무원 업체 관계 13명이 전격적으로 구속되는 대표적인 환경사고입니다. 이때 부산 시민들이 대대적으로 나와서 운동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더 낼 테니 깨끗한 물을 만들어달라 해서 그때 만든 게 물용 부담금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물 관련해서 정말 부산이 제일 많이 내고 있다. 예. 그 얘기한 게 이 물용 부담금이죠, 사실은. 그런데 이게 오히려 족쇄가 됐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예. 여기 자료에 따르면 낙동강 수계에 있는 공단은 낙동강 수계법 통과 이후에 2배로 더 늘었습니다. 예. 물용 부담금 뭐 내면 되니까 네. 공단 진짜 이래서 경북 쪽에서 오히려 더 늘은 거죠. 이제 2001년에 102개였는데 공단이 네. 지금은 2019년 기준은 264개. 공장은 8,917개에서 같은 기간 17만 7,156개. 17만 개요. 8,000개에서 17만이 됐으니까. 어쨌든 보면은 뭐 상류, 중류 이런 쪽에 공단이 막 생기고 공장들이 들어서면서 결국 피해는 이제 하류에서 그걸 정작 식수로 사용하는 맞아요. 부산 경남 쪽 주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건데 부산시나 뭐 부산시 상수도본부나 또 경남도에서 또 아무것도 안 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물 분담금 자체가 물을 많이 이용하는 곳에서 이제 많이 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거는 법 개정을 통해서 이 수질을 많이 더럽히는 그런 사람들이 분담금을 많이 내는 그런 방향으로 개정을 하자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건데. 아니 그거는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한 건데 네. 부산 경남과 대구 경북 지역 확실히 갈려버리죠.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입장에서 싹 갈립니다. 갈등 법안으로 분류가 되버리기 때문에 통과가 어려워집니다. 아니 사실 이 얘기도 몇 년 전부터 계속 들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 어쨌든 뭐 부산시도 그동안 남강댐을 가져오려고 했었고 또 뭐 네. 해동소지 얘기도 있었습니다만은 해수 담수 시설을 통해 가지고 맞아요. 바닷물을 어떻게 식수로 좀 활용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대체 상수원을 만들어 보자 해서 네. 그렇게 노력도 했는데 물론 뭐 결과는 좀 소송도 뭐 걸렸죠. 없어졌지만 예. 네네. 어쨌든 물이 없으니까 이제 부산 시민들 식수로 이제 수돗물을 공급할 그런 물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을 한 건데 일단 해수 담수화 같은 경우는 무산이 됐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식수가 아니라 공업 용수로 이제 공급하겠다. 어쨌든 시설을 만들어 놨으니까 난강땡 물 같은 경우에는 경남에도 마실 물이 그렇게 막 넘쳐 흐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민감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부산시의 입장은 남강물을 그냥 퍼오는 게 아니라 남강물이 이제 흐르는 그 밑에 흐르는 물 있잖아요. 남는 물 그거라도 줘. 네. 네, 이 정도 좀 협의를 하고 있다. 그럼 그러더라고요. 답이 없습니까? 낙동강 저렇게 놔둬도 될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결국에는 낙동강을 깨끗하게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그렇죠. 같은 생각도 들고요. 네. 뭐 그래서 나오는 게 결국에는 다시 사대강으로 가더라고요. 네네네. 보를 열자. 아, 네. 낙동강 소문을 네. 여는 근데 보호를 열자는 얘기는 감로를방이 좀 많아요. 사실은 맞아요. 감로를방이 많은데 물관리위원회의 일부 위원들의 최근에 언론에서 나온 공식 멘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멘트들을 보니까 보호를 열면 수질이 좋아진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강에 투입되는 예산이 줄어드니까 네. 예, 투자를 안 할 것을 우려해서 안 된다. 그런 입장을 가진 위원이 두 분이 계셨다고. 그런 허무맹랑한. 근데 이게 잘 너무 손을 댔어요. 맞아요. 실전적으로 보면 우리 4대강 사업하면서 너무 손을 댔어. 흐르는 대로 그냥 두면 됐는데 그거를 막고 뭐 이렇게 하고 하는 바람에 안 좋아진 건 맞잖아. 네. 그렇죠. 네, 어쨌든 지금 많은 환경단체에서 보문을 열어라. 뭐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뭐 동천 문제도 얘기를 했지만 일단 물을 많이 흐르게 해야지 그렇죠. 물이 좀 자정 능력을 가지고 깨끗해지는 게 아닌가? 그게 사실이기도 하고 왜 볼을 이제 막아가지고 네. 오염이 이제 해소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보험 문을 열었을 때 농업인들 이제 인근 지역에서 농사를 짓거나 물이 확 들어왔을 때 어떤 피해를 입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어차피 낙동강은 녹조가 항상 있어 왔어요.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보호를 연다고 무조건 다 좋다 이런 거는 아니라 봅니다. 그렇다고 보호를 연다고 무조건 농업인들이 다 피해 본다 그것도 아니라고 보고 네, 네. 그래서 서로 장단이 있다. 그런데 이제 보호를 여는 것도 괜찮다. 이제 네네. 우리가 앞서도 계속 얘기했지만은 볼을 열어서 하는 방법도 있겠고 사실 낙동강은 원래부터 그냥 계속 흘러왔잖아요. 막힘없이 흘러왔던 거기 때문에 다시 그 상태로 조금이나마 돌려보자는 거고 사람들의 시각에서 본다면은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낙동강 중상류 쪽에서 공장 들어서고 하류에 공단 들어서고 하면서 오염물질 배출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시스템적으로 저감시키고 더 체계적으로 막을 수 있는 관련 법안들 규제들이 맞아요. 촘촘하게 좀 마련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함부로 쓰죠. 자연에게 이게 마치 막혀놓은 것처럼 네. 맞아요. 막 가져다 쓰는데 이렇게 가져다 쓰면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되돌리더라도 더 많은 시간이 그렇죠.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정부가 발표한 한국형 뉴딜 두 가지 분류가 이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은 정비하고 다시 짓고 정비해서 다시 짓고 이게 아니고 흐르는 것들은 흐르는 대로 잘하는 것은 잘하는 대로 그대로 두는 새로운 뉴 노멀 정책이 이제 빨리 실효성을 거둔다면 네. 낙동강 물도 좀 서서히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좀 해봅니다. 네. 네. 우리 아이들한테는 좀 깨끗한 낙동강을 맞아요.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예산을 투입한다고 또 뭐 여러 가지 실험을 한다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자, 이제 기자회견을 마무리하고 기자들의 말말말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식 기자부터 시작을 하실까요? 부산의 맑은 물을 이제 주어로 해서 하나 해보겠습니다. 예. 부산의 맑은 물은 김광규다. 그 김광규. 원도심이 고향인 너 아버지 뭐 하시노? 그 원도심이 고향인 그 김광규. 네. 네. 그 맑은 물 홍보대사. 연기 좀 해주시죠. 이거 잡아야 또 되는데. 어떻게 또 게스트를 또 너 아버지 뭐 하시노? 네, 제대로인데? 그랬었죠. 네. 부산시도 지금 뭐 하노? 뭐 이런. 괜찮은데요. 그거 괜찮은데요. 네. 그래요. 네. 차수진 기자는 저는 낙동강은 유산이다. 부모님이 돈으로 유산을 물려줬다. 이러면 얼마나 지키려고 노력을 하겠어요. 그거를 더 불리고 네. 더 좋게 만들고. 우리 낙동강 물은 우리의 유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아끼고 네, 깨끗하게 유지를 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흐뭇하게 보시네요. 네, 평론가님께서는요. 낙동강은 세금 먹는 아마다. 여러 지자체들이 매년 정수장에 각종 예산들을 뿌려댑니다. 그런데 매년 거의 그게 근본적인 해결을 하는 게 아니고 유지보수에 다 들어가는 네, 거잖아요. 맞아요. 자, 저는 사실 처음에 낙동강은 살아있다. 이걸 하려고 했는데요. 김한식 기자가 아버지 나오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김광규다. 너 아버지 뭐 하시노? 또 차수진 기자가 유산 이렇게 또 이제 세금 얘기까지 나오고 하니까 네. 살아있다 가지고는 명함도 못 내밀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이번에 패스하고 좀 조용히 있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어도 어디 캠핑 같은데. 낙동강은 살아있다. 자, 부산의 수돗물 유축, 전국적인 이슈가 됐습니다.만 수돗물의 수질에서부터 시작해서 맑은 물 정체계까지 다방면에 짚어봤습니다. 물은 우리 일상생활과 떼어올 수 없는 아주 소중한 자원이면서도 우리의 생명과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만큼 먹는 물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습니다. 낙동강을 살리자는 목소리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데 정말 낙동강이 우리 아이들이 낙동강에 뛰어들어서 수영할 수 있는 그날까지 부산 기자회견도 계속해서 지켜보고 또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기자회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